여기 두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AI 이미지들보다 살짝 노출도가 높은 이미지들인데요. 솔직히 만들 때 혹시나 위험한 짤이 나오면 어쩌나, 그렇고 그런 짤이 나오면 어쩌나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멀쩡하게 나왔습니다. 이 두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인데요. 그럼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요, 처음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이 간 이미지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 질문은요, 그 이미지에서 제일 먼저 본 부위는 어디였나요? 두 번째 질문은 답이 워낙 다양할 것 같아서 예측이 어렵지만 첫 번째 질문은 약간 예상이 가는데요. 제 채널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남성분들이라 아마도 귀염뽀짝한 여자 어린이 캐릭터를 먼저 봤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만약 아니요, 전 귀염뽀짝한 남자 어린이를 먼저 봤어요 라고 하신다면요, 저는 제 채널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사람의 시선은 무의식적인 반응을 많이 담고 있어서 어디를 먼저 보는지 알면 어느 정도 마음속도 엿볼 수 있거든요. 문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으로 직접 보기 힘들다는 거죠. 본인도 자기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를 때가 많고요. 그래서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진실인지 아니면 그냥 농담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과학자분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수십 년 전부터 기술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아이 트래킹, 시선 추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장비를 아이 트래커라고 합니다. 혹시 인방을 자주 보신다면은 스트리머 화면에 작은 동그라미가 시선에 따라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굳이 인방이 아니더라도 VR 챗 아바타 같은 데서 VR 쓰고 시선 추적 안경을 추가로 달았더니 자신의 아바타 눈동자가 내 눈에 맞춰서 움직이더라. 이런 것도 사실 아이 트래킹 기술입니다. 물론 원래 용도는 이걸 가지고 놀려고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연구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오늘은 이 아이 트래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옛날 아이 트래커는 진짜 무식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처럼 사람 고문기구처럼 보이는 장비에 사람 얼굴을 고정시켜 놓고 엄청나게 매차쿠차했어요. 이러면 연구자는 몰라도 실험 참여자는 매 순간이 곤욕이었겠죠. 다행히 요즘은 적외선 기술 덕분에 거치형이나 안경형으로 깔끔하게 쓸 수 있어요. 거치형은 몇십만원 주고 사서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안경형이에요. 안경형은 작은 안경 하나에 몇천만원이나 하는데요. 만약 시청자분들 중에 안경형 아이 트래커 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당분간 집이나 차를 사시는 거는 포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왜 비싼 돈 주고 안경형을 사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거치형은 컴퓨터 모니터에만 머무르는 시선을 추적할 수 있어서 단순히 고개만 돌려도 시선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안경형은 고개를 돌리든 돌아다니든 어디든지 간에 넓은 범위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쓰고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여성분들한테 시선을 갖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상형을 길가에서 실시간으로 찾아보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아이 트래킹 장비 중 가장 유명한 회사는 토비입니다. 대학교 연구실이나 기업에서 쓰는 장비 대부분이 이 브랜드예요. 왜 다들 토비를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안경형을 써본 적이 있는데 분석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들 토비 제품을 쓰나 봅니다. 그래서 토비 장비만 있으면 논문 하나 뚝딱 나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농담 수준이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AI가 나오니까 이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 돼버렸어요. 왜냐고요? 요즘은 AI로 논문 쓴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토비와 AI 조합이면 논문을 쌀먹하듯이 찍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인방용에서는 아이 트래킹을 예능용으로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아이 트래킹을 어디에 활용하고 있나요? 같은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역시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연구하는데 이 아이 트래킹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제품 이미지 띄워놓고 사람들의 제품의 어느 부분을 주로 보고 있는지 확인해서 그 부분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려고 아이 트래킹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인터넷 웹사이트 띄워놓고 웹사이트 어느 부분을 자주 보는지, 어디에 먼저 보고 순서대로
그대로 어딜 보는지 확인해가지고 만약 웹사이트 탐색 중에 불필요하게 시선을 빼앗는 곳이 있다면은 그쪽 UI를 좀 고쳐보게끔 하려고 아이 트래킹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도 쓰기도 합니다. 운전자한테 아이 트래킹 장비 씌운 채로 운전을 시켜가지고 전방 주시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운전할 때 딴짓하고 있지는 않는지, 운전하다 길가에 이상한 듯 한눈 팔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걸 확인하고자 아이 트래킹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면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잘 파악해서 디자인을 좀 더 잘 만들려고 아이 트래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2D 캐릭터 볼 때도 아이 트래킹을 활용한 연구도 있어요. 사람들 대부분이 2D 캐릭터의 얼굴과 헤어스타일을 본다는 연구 결과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맥락마다 좀 다를 것 같고요. 저도 사람들 연구하러 다니는 사람인지라 아이 트래킹을 많이 활용한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 아이 트래킹이 왠지 만능 같아 보이는데 만능은 아니에요. 일단 장비 자체가 엄청 비싸고 준비하는 것도 되게 번거로워요. 그리고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만 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막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도 막상 써보면 재밌긴 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영상 처음에 했던 질문 있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질문을 함과 동시에 아이 트래킹을 활용해서 정말 정직하게 답변했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만약 답변으로 남자 어린이를 먼저 봤다고 말로는 그렇게 얘기해도 눈으로는 여자 어린이를 먼저 보는,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몸은 솔직한 그런 현상이 보일 것 같은데 설마 만에 하나 말과 몸이 둘 다 솔직해서 남자 어린이를 먼저 봤다고 얘기하고 또 시선도 남자 어린이를 먼저 쳐다보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제 채널과 버티버러스의 정체성을 한번 깊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